자, 조우법은요,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한 30년을 이제 사주를 실전에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사주를 봐하는 과정에서 억부하고 조우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용신을 잡을 적에. 물론 이제 뭐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은 용신 잡는 거는 거의 억부에서 그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은 조금 더 그 고차원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조후에서 거의 용신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틀림이 없어요. 자, 우선은 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는 뭐가 있냐면은 우선 천간은 한하고 차고 그 다음에 난하고 한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조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지는 건조하고 그 다음에 습하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따뜻하냐 그 다음에 차냐 하는 두 가지 기운, 그 다음에 지지는 건조해지느냐 아니면 습하냐 한 두 가지 기운. 그래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 합해가지고 한난조습의 관계, 그걸 우리가 용신, 그 조호로 보는 그 용신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천간은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들어왔어요. 갑을 하고 병정, 요거는 따뜻하죠. 그래서 난이다. 따뜻할 난자를 써주고, 경신하고 임계는 요거는 한해요. 가을하고 겨울은 춥죠. 그래서 요거는 한하다, 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는 뭐냐? 무기는 중간이다.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조금 복잡해져요. 지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봄이라는 것은 인하고 묘하고 진호, 이게 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은 어떻게 돼요? 여름은 사하고 오하고 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을은 신하고 유하고 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은 해하고 자하고 축, 이게 겨울이죠. 봄이라는 것은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1, 2, 3월 이걸 우리가 봄이라고 하고, 여름은 사화절, 오화절, 미토죠. 그래서 사오미는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고, 신유술은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고, 해자축은 우리가 겨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진토하고 미토하고 술토하고 축토는 고장지라고 해가지고 사고절이라 해가지고 저쪽 그 모퉁이에 지금 들어가 하나씩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선 재놓고, 자, 봄하고 여름, 인묘하고 사오는 뭐예요? 건조해지는 거죠. 조죠, 건조. 그렇죠? 그 다음에 신유하고 해자는 뭐예요? 이거는 습하죠. 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진미술축이 들어와 있는데, 진하고 미하고 술하고 축이 들어와 있죠. 자, 요거는 조습의 이제 진미술축의 조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지장간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돼요. 진토에는 을하고 계수하고 무토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미토에는 정화, 을목, 기토가 들어와 있죠. 술에는 술신, 정화, 무토가 들어와 있죠. 축에는 계수, 신금, 기토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진미술적 사고 중에서 수가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가 들어와 있는 거.
진하고 또 축하고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습한 거는 진하고 축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수가 없는 거는 뭐예요? 술하고 미는 이제 조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진월은 지장간에 을계무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중기에 계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축토는 이제 12월인데 여기에 계수가 있고 중기에 신금이 들어와 있고 정기에 기토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계수가 진중의 계수가 모토하고 목의 합화를 이루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월은 1, 2, 3월이죠. 3월은 습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땅속에다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잎새기를 피우고 그다음에 꽃을 피우고 잎새기를 만발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목의 합화의 성질을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축월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잘 보세요. 토가 금을 생하게 되죠. 금이 수를 생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토가 계수를 극하고 더더군다나 수생목을 해가지고 을묘에다 기운을 뺏기게 되죠. 그러면 진중의 계수하고 축중의 계수하고 수의 성질이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양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축이죠. 예, 그래서 축은 정기가 중기를 생하고 중기가 여기를 생해서 이거는 물이 많이 섞여 있는 토다, 진흙토다. 그래서 사주의 통변상에선 거의 물과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진토는 그렇지가 못하죠. 진토는 진중에 계수가 있지만은 무게합화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또 수생목 해가지고 을목을 생해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토하고 축토는 물론 습하지만은 축토는 진흙토 그래서 거의 수에 가깝게 판단을 해주고 진토는 꼭 그렇게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미술칙의 개념을 꼭 깨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요 진토라는 것은 을목이 들어와 있어요. 계수가 들어와 있어요. 무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떠올려져요? 을목이 들어와 있다, 계수가 들어와 있다, 무토가 들어와 있다. 자연 상태에서 떠올리는 거. 어? 어떤 거? 뭘 키울 수 있는, 식물을 키우는. 식물을 키우는 거.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비유해가지고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거예요. 상추. 예? 상추를 틀고 저 아줌마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 자, 그거는 뭐냐면은 절기를 잘 알으면 철이 들었다 하는 거고 절기를 모르면 철이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저놈이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는 절기를 아느냐. 지금 조금 며칠 전에 우리가 고구가 지났잖아요. 자, 고구가 정점으로 돼가지고 고구 전후로 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가 들어와. 곡식곡자에 비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 전후 3일 정도를 살펴봤을 적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풍년이 들 수 있느냐 풍년이 안 되느냐 하는 거. 절기를 모르면 철이 안 드는 거야. 절기를 알아야 철이 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철이 있다 없다는 건 절기를 갖고 절기를 제대로 볼 줄 알면 철이 드는 거고 절기를 볼 줄 모르면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토하고 미토하고 술토, 축토가 있는데 오행의 성상을 가르쳐 드렸잖아. 자,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가화라고 그랬죠. 계수는 뭐예요? 계수는 비우가 들어오죠. 무토는 뭐예요? 요거는 전답이 들어오는 거죠. 전답. 자, 그래서 요 진토가
진토가 식신인 사람은 예를 들어 식신은 밥그릇이죠. 밥그릇인 사람은 가화, 약초, 과수농사, 원예농사 전부 다 을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토가 식신인 사람은 첫 번째가 약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즉 한의사냐, 한약방이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과일 농장을 운영하는 거냐, 원예사업을 하는 거냐 하는 게 들어오고, 세 번째는 조경과 연관된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데, 이제 지장간을 갖고 지장간에 있는 여기, 중기, 정기를 갖고 우리가 직업을 유추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 식신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관이나 편관, 재성일적에는 또 다르게 판단해요. 진토가 이 식신으로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남녀 사주를 풀어봤을 적에 식신으로 있는 경우에는 을계무가 있으니까 을목은 가화에 들어간다, 약초에 들어간다, 배의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꽃나무로 들어간다. 개수는 비가 들어오는 거고, 무토는 전답이고 야화산의 토죠. 그래서 이건 요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다. 한약방 한에서 약초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과일 농사, 과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원예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경을 하는 사람들, 직업을 갖는 경우가 70% 80%가 되더라. 여러분들이 꼭 잊어먹지를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우법은 천간에는 한난 두 가지가 있고 지지에는 조습이 있는데, 천간의 한난은 가불병정, 봄, 여름이니까 난, 따뜻하고, 그 다음에 경신임계는 가을, 겨울이니까 차단 말이에요. 무기는 중간이다.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 그 다음에 지지로 보면은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봄은 인묘진이다. 여름은 사오미다. 가을은 신유술이다. 겨울은 해자축이다. 진미술축 우선 4개는 빼놓고, 그거는 사고절에 해당되는 거 빼놓고, 인묘하고 사오는 봄이니까 건조하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신유하고 해자는 가을, 겨울이니까 습하구나 하는 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진미술축은 지장간을 놓고 봤을 적에 수가 들어오는 게 진토하고 축토가 됐어요. 이거는 습한 거로 보는 거고, 미토하고 술토는 개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조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긴 더 이상 궁금한 건 없죠?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갑술에, 그 다음에 갑술, 갑인, 갑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시를 잡는 거, 조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12운성하고 12신살까지만 붙여 놓으세요. 이제 요사주 한번 풀어봅시다. 예자던 거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우리가 신살까지 다 적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은 갑목이 술월에 태어났다. 자, 그러면은 갑목이 술월이면 신유술이니까
가을의 끝자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을의 끝자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해올로 들어가면 겨울로 들어가는 단계 아니에요? 그러면은 간목의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간목은 신유술월이 되면 사목이 되는 거죠. 사목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뿌리가 전부 다 나무 위에 있는 그 성분들이 전부 다 이제 땅속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가지도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아주 간소하게 추스리려고 하는 단계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사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목은 12포태에서 포가 어디 떨어져요? 신에 떨어지죠. 그러면 포태 양, 여기 양에 들어와 있죠. 그럼 왜 양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간목이 수월의 양이라고 한 거는 모든 영양성분을 전부 다 땅속으로 내려보내면서 봄을 기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용신을 잡는 과정에서 간목이 7월 신월, 8월 유금월, 그 다음에 9월 수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목이 되다 보니까 열매하고 가지가 잎새가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목이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인호술에 삼합 화국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여기도 인호술에 삼합 화국을 형성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간목이 수월의 지지에 인호술 좌하고 위에 인호술 삼합을 형성하려고 하니까 화기가 굉장히 왕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천간에 간목이 4개가 떴으니까 왕할까 약할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간목의 기운이. 자, 잘 봐봐요. 간목이 천간에 4개가 떴다 하더라도 몇 월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으면 간목이 왕이에요, 약해요? 3개가 떴건 4개가 떴건 간에 월에다가 통근을 하지 못해요. 간목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월에 통근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월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 네 녀석은 전부 다 허령하다. 기세가 허한 거예요. 그러면 일제 인목이 있지 않느냐. 자, 문제는 요 인목이 비견이니까 걸럭을 깔고 있다 하더라도 술하고 우화를 끄집어 들여서 합해가지고 화를 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목의 입장에서는 합해가지고 화의 성질을 띠려고 하기 때문에 간목을 도와줄 여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천간에 4개가 떴다 하더라도 기세는 굉장히 태약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우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월이면은 차죠. 그렇죠. 차는데 간목엔 기세가 지금 약하게 들어와 있죠. 그럼 뭐가 들어와서 간목의 기세를 왕하게 해주면은 지지의 인호술 화국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지지의로 화국이 왕해가지고 화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야지 화세도 꼭 내려 누르면서 꺾어주면서 간목의 기운을 복돋아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태원에서 신유, 술, 해, 자, 축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가 갑자하고 을축, 태원은 을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태원에 있는 축 중에 개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우리가 용신을 잡는 방법은 여기 5가지, 예를 들어서 옥부법이 있고 병약법, 지난 시간에 배운 병약법이 있고 이번에 배우는 조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항법이 있고 통간법이 있는데 그 외로도 용신을 잡는 건 태원에서 용신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태원에서도 용신이 나오지 않을 적에는 합해가지고 형합이 들어오거나 합해가지고 용신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것도 없다면 그러면 대원에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용신 잡는 법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요거는 태원에서 축 중에 개수를 끌어서 일간 간목을 보조를 해주고 지지의 왕한 화세를
억누르게 된다면은 이 사주가 조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봐서 예제를 든 거예요.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사주를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사주. 자, 요거는 지웁니다. 여명이에요. 여명이라고 하지 않은 건 전부 다 남자 사주예요. 요건 여명이에요. 신축, 일인, 신축. 여기 봅시다. 지금 요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옛날 책에 고서에 나와 있는 이제 예제를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신축년에, 신축월에, 이민일에 신축시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임수가 지금 왕합니까? 약합니까? 임수가 왕하다고 봐야 돼요? 약하다고 봐야 돼요? 왕해요? 약해요? 아니, 축토는 뭐로 보라고 그랬어? 그거 어떻게 약해, 지금? 왕해요. 호호, 참. 물이 많아서. 자, 지금 12월은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이에요? 예. 그러면 임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임수 축월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여기가 이제 폭포수예요. 물이 들어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임수는 축월의 임수는 폭포수는 어떻게 돼? 겉에가 전부 다 얼어붙어 있죠. 그 안쪽으로만 물줄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물줄기, 얼어붙어 있는 바깥에 얼어붙어 있는 그 안으로 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는 폭포수에 비교를 했어요. 옛날 분들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임수가 금생수 이 토는 진흙토로 보니까 임수가 굉장히 왕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법법을 쓴다면 토용신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토를 못 잡아요. 임수 축월은 겉은 다 얼어붙어 있고 안쪽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 쏟아지는 폭포수에 비교하기 때문에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얼음 위에다 흙을 갖다 부어도 뭐해요? 소용없죠. 그래서 임수 축월은 관성을 쓰지 않는다. 극하는 관성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깨우쳐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은 자월이고 축월이고 전부 다 천지가 다 얼어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조가 제일 급한 거야.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얼음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무토가 들어와 가지고 제방을 싸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용신은 우리가 뭐를 잡아야 돼요? 인중에 병화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장간을 끌어다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용신은 뭐 인중에 병화 약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병화 용신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인중에 병화 용신을 써서 용신은 이제 병화로 잡아주는데,
한시는 이제 토가 되고 구시는 금이 되는 거죠. 이 병화가 유용해지려면은 반드시 대운에서 화세가 들어와야 돼요. 화세가 들어오든지 그 다음에 목생화, 희신운이 들어와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인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통해줘야 된다. 지장간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용신을 썼을 적에는 대운, 세운에서 그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들어오든지 용신을 생해주는 오행이 들어오면 인통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야 사주가 귀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인묘진이 들어오면서 사오미 들어오죠. 을사, 병어, 정미 해가지고 인묘진 사오미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여자 사주는 이 여자가 시집에 가가지고 친정하고 그 다음에 시댁이 전부 다 융성했던 아주 귀부인의 사주예요. 그래서 왜 귀부인이 됐느냐 하는 거는 이런 이치 때문에 그렇고, 임수 축월은 저 위서부터 내리꽂는, 얼음 속으로 내리꽂는 그 폭포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관성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조후가 급하다. 그래서 조후의 예를 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2분 동안 쉬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